안녕하세요, 여러분. 터치3D입니다. 벌써 우리가 9강을 지나서 10강째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쉐이더 룩 디벨롭먼트 엣지웨어 편입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트림시트 워크플로우 약점 중 하나가 작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최종 결과물을 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트림시트 하나만으로 온전히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적인 수단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이제 작업자 또는 시청자들의 숙련에 따라서는 중간 룩 디벨롭먼트 과정을 건너뛰어도 최종 결과물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숙련이 미처 되기 전에는 예상만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여러 생각지 못한 요소들이 끼게 되다 보니까 결과물이 미흡하게 나올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 앞단계로 되돌아가서 좋은 작업물이 나올 때까지 수정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될 확률이 많이 높아요. 따라서 게임 엔진에서 구현이 될 요소를 미리 모델링 툴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본 트림시트 강의에서는 3D Max에서 먼저 효과를 구현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게임 엔진에서 어떤 최종 결과물로 보이게 될지 미리 시각화를 해보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추가를 해봤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제작을 해볼 거는 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또는 디자이너로 치자면은 메탈 엣지웨어 효과예요. 그래서 요 모서리 쪽에 요런 긁히거나 까진 듯한 효과, 요거를 3D Max에서 제작을 해볼 겁니다. 엔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구현 방식도 동일하고요. 요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소스는 요 컨벡스라고는 써놨는데 커버처 맵에서 가장 튀어나온 요 흰색 라인 있죠? 커버처 맵의 흰색 라인만 따다가 요 베벨 값을 줘가지고 이제 요 베벨 값의 그라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엣지웨어 효과를 낼 건데요. 요 노이즈 텍스처랑 서브트랙트 블렌딩을 해가지고 뺄셈 블렌딩을 해가지고 짜글짜글한 효과처럼 보이도록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값은 일반적으로 트림 시트만 매핑했을 때의 이 상태라면은 그 메탈 엣지웨어 효과를 제작을 해서 블렌딩을 해주면은 이렇게 모서리들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긁혔다가도 많이 긁혔다가 적게 긁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되었는 이런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같이 3D Max에서 저랑 같이 엣지웨어 효과를 구현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엣지웨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벡스 데이터, 즉 튀어나온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트림 시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뒀으면은 열어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 맵을 제작을 할 때 알파 채널에다가 이 컨벡스 데이터를 제작을 해서 넣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D Max에서는 RGB 채널은 호출이 가능하지만 알파 채널 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알파 채널에 대한 이 컨벡스 데이터만 한 번 더 따로 익스포트를 해줄게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아웃풋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제 출력하기 위한 노드를 하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노드에다가 입력을 하고서 뭐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냥 대충 A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 A, 레이블 A로 해서 이렇게 아웃풋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이 상태로 이 그래프, 트림 그래프에서 우클릭, 익스포트 아웃풋을 눌러가지고 나머지는 익스포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A, 요 컨벡스 데이터만 익스포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요 맥스에 요 머티리얼 에디터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컬러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sRGB가 아니라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임포트를 해버리면 sRGB로만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컬러 스페이스를 바꾸기 위해서 요 노드 클릭 비트맵 파라미터의 비트맵 경로를 눌러서 뜨는 창에서 감마를 오토매틱이 아니라 오버라이드 1.0으로 바꾸셔야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엣지웨어 효과를 위해서는 두 장의 소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요 컨벡스고 그다음에 하나는 3D 맥스에 있는 노이즈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버 노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노이즈 맵을 생성하기 위한 이런 노드가 나와요. 자, 요 두 장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요 컨벡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요 트림 시트로부터 제너레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각 모서리 요 베벨 정보 또는 꼭지점에 대한 요 위치 값에 고스란히 정확하게 박히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요 베이스 컬러 맵을 대체를 하고 입력을 하면은 모든 모서리에 대해서 딱 알맞게 커버처 데이터 중 컨벡스 튀어나온 정보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정말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 그라디언트 정보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 정보를 기준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먼저 얘네들을 뒤로 좀 빼주고요. 이렇게 좀 시각화를 바로바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고 창을 좀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먼저 요 녀석과 요 노이즈 정보 이 두 개를 뺄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브트랙트에서 요 컬러를 꺼내주시면 돼요. 요 3D Max에서는 이게 벡터 그 계산값만 기준으로 뺄셈을 하거나 컬러 텍스처와 텍스처끼리 빼거나가 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벡터랑 컬러끼리 빼거나 할 때에 생각보다 잘 동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지 요거를 잘 읽으시고 꺼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요 노이즈 정보랑 요거를 A에다가 컬러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어차피 텍스처니까 컬러 정보죠. B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계산값이 출력이 될 텐데 뭐 계산의 순서가 바뀌었다면은 요거를 끊고 순서를 바꿔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컬러로 넣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바로 요 그라디언트 정보랑 요 노이즈 정보랑 뺄셈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모서리 정보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왜 뺄셈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엣지웨어가 된 것처럼 보이느냐? 자, 요 그라디언트 정보는 기본적으로 요런 언덕 같은 느낌이에요. 딱 끝에가 뾰족하고 아래로 딱 사선으로 떨어지는. 자, 여기에 노이즈 파형이 요런 식으로 존재하고 요 두 개 값을 빼는 거죠. 자, 뺀다라고 하는 행위나 또는 더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보통 이제 3D 쪽에서는 위치를 옮기는 행위 같은 걸 좀 의미를 해요. 이게 왜 위치가 이동하느냐? 자, 요 경사가 요게 단순히 경사라고 하지만 높이로 치자면은 결국 위치죠. 아래쪽에 위치하느냐, 높은 곳에 위치하느냐 같은 그런 위치의 개념이랑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노이즈의 요 값이 0.5고 요 지점이 0.5다. 그러면 0.5와 0.5를 빼면은 요 위치 값이 그대로 0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0.1쯤이 되고 뭐 여기가 0.4쯤이 된다. 그러면은 0.4 빼기 0.1을 하면은 0.3인 만큼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정보의 위치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0.3만큼 깎여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만약에 0.7이다. 0.7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0. 한 0.2쯤이 된다면은 0.2 빼기 0.7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겠죠. 뭐 마이너스 0.5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 그라디언트 정보가 이제 뺄셈을 통해서 그만큼 아래의 위치로 저 그라디언트랑 요 노이즈 파형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아래로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뺄셈을 통해 가지고 노이즈가 전반적으로 깔리는 듯한 인상이 요 모서리 위치에 맞춰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생성이 되었고요. 요거를 먼저 베이스 컬러 아웃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빛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묘한 파란색이 보이는데 저거는 뺄셈을 통해 가지고 음수 값이 존재하다 보니까 색상이 반전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에는 뭐 음수 값을 날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클램프 컬러. 클램프의 역할은 이제 요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의 크기, 범위값. 얘 같은 경우는 음수와 양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그거를 인풋에다가 넣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재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연결하면은 기본적으로 민값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즉 0인 거죠. 음수값을 모두 제거하고 최소값을 다 0으로 고정하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맥스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요 1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서 덧셈을 했었다면은 1을 초과하는 밝기의 픽셀 값들을 다 1로 고정하겠다는 의미랑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램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수값을 다 0으로 잘라버린다면은 저렇게 색반전이 일어나는 영역 없이 고스란히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반사되는 상에 값들이 이상하게 날아가지 않고 네,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런 엣지웨어 비스무리한 느낌 자체는 이미 나는 것 같지만 네, 여기에서 조금 세부 조정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노이즈들의 타일링 값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을 올려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 노이즈처럼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내려가지고 듬성듬성하게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타일링 수치를 조절하는 게 스케일 관련된 게 여기 있군요. 이 스케일을 좀 줄여다가 스케일을 키워야 되나? 키워 줄이고 키우자니 생각보다 잘 그 느낌이 살진 않는군요. 베이스 웨이브랭스 이 녀석인가 보군요. 이 녀석을 키우거나 줄이는 걸로 노이즈의 자잘함을 좀 제어할 수 있겠는데 노이즈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커야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의 징검다리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70 정도로 해보니까 가느다란 곳과 굵은 곳들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잘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 상태로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만 올려서 더 자글자글한 노이즈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얘가 만약에 값이 낮으면은 이렇게 흐리멍텅한 펄린 노이즈처럼 보이는데 값을 올리면은 클라우드 노이즈처럼 되게 자글자글한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한 90으로 올려보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군요. 자, 이 상태로 요 뒤에다가 한 번 더 요 노드를 복사할 건데요. 서브트랙트를 요거를 쉬프트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노드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요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서는
컨트롤 CV로는 노드가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쉬프트 클릭 드래그로 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 A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B를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 값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면 되는데요. 요 뒤에다가 그대로 고정값, 얘는 이제 상수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뺄셈을 진행을 해주는 건데요. 뒤에서 우리가 뺄셈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노이즈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뒤에서는 고정된 상수값을 빼는 거죠. 고정된 상수값을 뺐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더 작은 영역에 있는 애들을 잘라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요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자글자글한 느낌을 모서리에다가 추가해 준 것까진 좋은데 이제 빼는 값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여전히 선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죠. 즉 베리에이션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뺄셈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에다가 빼기 어떤 고정된 값인 n을 빼주면은 이 전체적인 요런 노이즈 값의 위치가 그냥 전체적으로 아래로 그냥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0이라는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위에다가 그려야 됐군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0이라는 하한선이라면은 여기다가 뭐 빼기 0.5쯤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잘려서 평탄화가 되고 다 검은색 영역이 되고 흰색으로 조금만 요만큼만 남게 되고 또 아까 있던 영역들은 다 검은색으로 평탄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큰 값을 빼면은 요 뾰족한 위쪽만 남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0.1, 2, 3, 4, 5, 6, 7, 8 빼면 뺄수록 이제 기존에 조금 얇은 선들이었던 부분들은 다 검은색으로 날아가면서 찢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금 더 굵었던 선들은 좀 뒤늦게 사라지게 되면서 끊어지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들의 베리에이션이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뺄셈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끊어지고 가느다랗고 굵고 하는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조금 더 살려다가 다시 클램프에다가 연결을 해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 되게 가느다란 선도 있고 아예 끊어져 버린 흔적, 끊어진 곳도 있죠. 모서리에만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요. 굵은 선도 있지만 가느다랗기도 하면서도 여긴 또 아예 끊어져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굵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얇게 가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끊어져서 지워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요 엣지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뒤에다가 서브트랙트 뒤에다가 요번에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하는 거죠. 멀티플라이 컬러를 꺼내서 A에다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요거는 컬러로 하지 마시고 벡터로 하시죠. 컬러로 하면은 0과 1 사이의 값만 곱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수를 넣어서 더 강하고 진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기에 연산할 때에는 요 벡터인지 컬러인지에 대한 타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뒤에서 몇 번의 연산을 거치다가 상수로 연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벡터 타입 숫자를 입력하는 것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초기에만 타입에 맞춰가지고 벡터 컬러 확인하시고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계산식을 이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라이를 넣고요. 여기 이제 인풋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조금 흐리멍텅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 0.5를 곱했으니까 나누기 2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쵸 요런 엣지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한 5 정도로 크게 곱하면은 이제 가운데는 되게 흰색으로 확실하게 딱 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가장자리만 이렇게 살짝 흐리멍텅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뺄셈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고, 그다음에 요 베리에이션의 폭이 너무 길게 남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은 그냥 요 뒤쪽에 있는 오버 노이즈에서 다시 타일링 수치를 낮춰줘 가지고 조금 더 자글자글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되면은 좀 더 자주 빈번하게 길었다가 끊어졌다가 짧았다가 끊어졌다가 길었다가 요런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30, 20, 20쯤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20으로 돌아오니까. 네, 이렇게만 하면은 벌써 그런 제너레이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상수값으로 전체적인 뺄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노이즈의 위치를 다 아래로 파묻어 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요 굵기 자체를 가늘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굵기의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좋느냐? 그럴 때에는 요 녀석의 굵기값, 초기값 자체를 좀 작게 주시면은 전반적인 굵기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컬러, 얘는 컬러 성분이니까 처음에는 컬러로 곱하기를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좀 작은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크기 값이 작다 보니까 뺄셈도 작게 수행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굵기 자체가 가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도로 원복을 해보죠. 원복을 아이고 아예 빼질 말아야죠. 조금 더 가늘게 하고 싶은데 더 가늘어지는 느낌이 조금 적군요. 이럴 때는 뺄셈은 조금 다시 둔 상태에서 뺄 굵기 조정을 좀 다르게 가보도록 하시죠. 이걸 지우고 여기에 서브트랙트, 그럼 아예 뺄셈을 통해서 굵기를 조정해 보시죠. 그냥 초기 값에서 요 녀석의 위치를 처음에는 요 상태, 저점이 하한선이 0이고 높이가 요 정도 상태라면은 뺄셈을 통하면은 요렇게 아예 내려갈 테니까 요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뺄셈을 하면 여기가 마치 쪼그라들어 가지고 흰색 영역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멀티플라이를 이용하지 말고 요 서브트랙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가늘게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쵸? 벌써 가늘어졌죠? 기존보다 가늘어졌고 얘가 0.5를 뺀 만큼, 근데 요 뺀 만큼 여기 있는 값은 작아졌으니까 저 값을 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라이 컬러보단 벡터를 이용을 해서 더 큰 수, 이 정도를 곱해주면은 조금 더 굵기는 가느다래졌지만 이제 그 진하기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됐죠. 이 상태로 대신에 서브트랙트를 했기 때문에 0인 부분에다가 뺄셈이 들어가서 여기가 0 마이너스 0.5쯤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긴 곱하기 2를 했으니까 검은 부분이 마이너스 0.5 곱하기 2에서 여기가 검은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수값이 들어간 찌꺼기가 있죠. 그거를 역시 또 클램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0과 1의 값을 가지도록. 이러면은 민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던 요 검은색 영역이 0이 됐죠. 이 상태로 A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초기 굵기 값 자체를 좀 줄여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굵어버리면은, 그쵸, 너무 굵어버리면 카툰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많이 얇아졌죠. 자,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 원래 값을 굵었던 값을 넣으면은 좀 이렇게 굵었던 것이 이렇게 뺄셈 0.5 곱하기 2를 해서 두께를 줄이고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0과 1로 고정한 값을 넣어주면은 더 가느다란 느낌으로 초기 값이 결정이 되겠죠. 뭐 굵기를 더 줄이고 싶다면은 뺄셈을 조금 더 진행을 해도, 그래서 한 0.7쯤으로 진행을 하고 곱하기도 그만큼 조금 더 2.5, 2.5, 2.5쯤으로 더 올려주고, 뒤에서 이제
그런 베리에이션을 위해 주는 이 뺄셈이 과도하게 많이 빼는 느낌이 있으니까 뺄셈의 값을 조금 줄여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더 가느다라면서도 더 베리에이션이 더 잘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요 엣지 웨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엣지 웨어를 기준으로 완성된 엣지 웨어를 기준으로 기존 텍스처랑 블렌딩만 진행을 해주면 되죠. 자, 기존 거랑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믹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믹스는 오픈GL 쪽이나 OSL에서 믹스라고 부르는데 그 언리얼 엔진 쪽 쉐이더라든가 유니티 쪽에서는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러프라고 부르는 함수가 이 믹스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믹스를 꺼내 가지고 이 믹스의 역할은 이 믹스에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이 흰색 검은색에 해당하는 이 마스크 값을 넣어줘요. 이거를 믹스, 아이고, 또 벡터로 또 들어가야 됐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믹스가 요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요렇게는 들어가는군요. 요게 동작하면 좋겠는데 동작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동작이 안 되면 다른 식으로도 해도 돼서. 자, 요 믹스에서 검은색인 부분,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컬러 1을 출력하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컬러 2를 출력하고, 그리고 그 중간 값은 요 두 개 사이에 혼합된 색상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탕색에는 원본의 텍스처가 드러나면 되니까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2는 요 모서리가 까진 색상은 여기 있는 걸로 결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베이스 컬러 맵으로 출력을 해보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3D Max가 쉐이더 노드 간의 호환성이 좋지 않아서 OSL은 OSL끼리 좀 동작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제너럴은 제너럴끼리 동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군요. 자,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RGB 성분을 나눠주는 건데 왠지 믹스 노드가 얘가 RGB를 그대로 다 넣으려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에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채널만 받을 수 있도록 빼낼 수 있도록 작업한 다음에 요 믹스 컬러를 빼서 요 R을 믹스에다가 넣으니까 들어가는군요. 여기서 검은색 바탕에는 일반적인 베이스 컬러가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일단 연결을 해보시죠. B가 지금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흰색으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아, 제대로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모서리의 색상을 한번 강하게 시각화해보면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엣지웨어 마스크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모서리의 색상도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간 금속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0.76 약간 그냥 일반적인 메탈 색상처럼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상태에서 메탈니스 맵에다가 요 마스크를 넣으면은 모서리 부분이 금속처럼 보이겠죠. 까진 부분이. 그쵸.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금속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 상태로 하이 퀄리티로 두고서 잘 나오는지도 뭐 한번 살펴주고 쉐이더 연산이 조금 맥스는 느려요. 많이 느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도 잘 나오는군요. 근데 너무 두께가 얇으니까 요 뒤에 있는 수치 값을 조금 더 조정해 보죠. 요 녀석이 요 뺄셈 뒤에 있는 뺄셈 하나가 이제 두께 베리에이션 양을 조절하니까 요 빼는 양을 조금만 더 줄여보고 그리고 요 두께 초기 값도 조금 더 두께를 더 두껍게 해보죠. 아까 0.7로 더 많이 뺐으니까 0.4 정도로 좀 덜 빼보고 아이고 이건 너무 그거하군요.
2, 2, 2. 그리고 강도 값도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줘야 되겠군요. 베리에이션도 조금만 더 줘보고, 뺄셈을 더 많이 해서. 오케이. 그래도 조금 두 개가 있는 게 나은 것 같긴 하군요. 0.5 정도로 주고, 됐다. 조금 더 두꺼우니까 맛이 더 사는 것도 같네요. 이렇게 하고서 Shift F 버튼을 눌러서 Show Safe Frame이라고 해서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한번 잡고 요 렌더 셋업을 눌러서 렌더러가 안 홀드인지만 한번 체크를 하고 렌더링을 눌러주면은 이제 저 상태로 렌더링이 올바르게 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죠. 렌더링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이 이런 느낌. 모서리 쪽이 딱 깔끔하게 딱 모서리만 그 페인트가 까져가지고 금속처럼 반딱반딱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까 그 3D Max의 그 슬레이트 머트리얼 에디터에서 구성한 노드 구성을 고스란히 언리얼 엔진 쪽에 옮길 거예요. 나중에 쉐이드를 짤 때. 그러면은 3D Max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언리얼 엔진에서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D Max에서 엣지웨어, 메탈 엣지웨어 효과를 제작을 해보는 실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요거 다음 강의에는 이제 모델에다가 버텍스 컬러를 할당하고 그리고 데칼 시트를 붙여가지고 퀄리티 업을 하는 그런 강의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자, 요번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